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실과를 즐겁게 공부할 지니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하고 관련돼서 제가 학교에 온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옷을 입고 학교에 오셨는데 네. 이 옷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는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해서 네. 다리가 추울까봐 일단 긴 바지를, 청바지를 입었고요. 네. 그리고 티는 음. 이 그림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를 좋아해서 입었어요. 그랬군요. 와. 자, 티셔츠하고 청바지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자, 또 다른 학생은 오늘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런 옷을 좋아해서 이걸 입고 왔어요. 어떤 면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색깔처럼 층층이 줄무늬가 좋아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인터뷰 영상 잘 보았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골라서 입은 이 옷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추워서 따뜻하게 하려고 입을 때도 있고요. 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입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공부할 옷의 기능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옷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무엇이 옷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들이 옷이지요. 속옷, 겉옷, 상의, 하의 이런 것들이 다 옷입니다.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머플러, 목도리 이런 것들 옷일까요? 네, 옷이에요. 그러면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모자도 옷이에요. 또요? 신발도 옷입니다. 안경도 옷이고요. 이렇게 우리 몸에 착용하는 모든 것들을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옷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옷들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옷은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두 개 다 두 글자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봤어요? 나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표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보호해주는 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나의 몸을 깨끗하게 나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나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더위나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호 부분에서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자, 표현 부분에서는 나의 개성. 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요. 나의 직업, 신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의,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옷의 기능, 보호와 표현으로 나누어서 4개, 3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의 기능에 따라 어떤 옷차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옷의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호하는 기능과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의 기능에는요, 체온 유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이 여학생 아주 따뜻해 보이지요? 체온 유지의 예로는 방한복, 따뜻하게 입는 옷, 모자, 장갑, 목도리, 머플러, 모시옷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 보면 정말 추위에 떨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입었죠. 자, 모자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방한복도 있고, 장갑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적지 않았지만 장화, 눈에도 잘 젖지 않는 장화도 신었네요. 그 다음에는요, 모시옷이 있어요. 자, 모시옷은 여러분, 체온 유지라는 것은 겨울에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여름에도 너무 덥지 않게 시원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보호의 기능에는요, 청결 유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몸에서 분비되는 땀과 피지 등을 흡수하거나 외부의 먼지, 매연, 미생물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자, 청결 유지의 예로서는 속옷, 조리복, 간호사복, 수술복 등이 있습니다. 자, 속옷은 당연히 땀과 피지들을 흡수해 주는 거겠고요. 조리복도 요리를 하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청결하게 유지시켜 주고요. 그리고 간호사복과 수술복도 청결하게 해서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이제 각종 물질로부터 나를 청결하게 깔끔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자, 보호 기능 중에서는 신체 안전에 관련된 기능도 있습니다. 추위, 더위, 유해 환경이나 특수 환경에서 몸을 보호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한 기능입니다. 신체 안전의 예로서는요, 소방복, 우주복, 스키복, 코로나 방호복, 마스크, 래시가드 등이 있습니다. 이 소방복은 여러분들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복도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차가울 수 있는 우주에서 안전하게 산소통을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아오는 운석 같은 거에 마저도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봤을 텐데 코로나 방호복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옷이지요. 그리고 래쉬가드도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예입니다. 활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옷을 입었을 때 편하고 효율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잠수복, 수영복, 운동복, 등산복, 요가복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씩 정말 편하지 않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해보았다라면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잠수복에도 이 오리발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막 잠수한 상태로 물 속에서 앞으로 막 나가기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영복도 마찬가지죠. 물의 저항을 아무래도 이제 덜 받게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을 거고 운동복이랑 요가복, 등산복 이런 것들이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는 표현의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직업과 신분을 표현합니다. 특정한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고 자신이 속한 단체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기능입니다. 직업과 신분 표현의 예로는요, 군복, 경찰복, 작업복, 단체복, 교복 등이 있습니다. 자, 군복이나 경찰복을 입고 계시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 저분이 군인이구나, 경찰이구나, 라는 걸 알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도, 어떤 물건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아, 저분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택배 기사님이시네요. 택배 기사님 요즘 굉장히 수고해 주시는데 택배 기사님이 저렇게 단체복을 입고 계시면 우리가 택배 기사님이 오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더 직접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단체복 안에 교복이 있었잖아요. 자, 태권도에 가면 이제 태권도 도복 다 같이 맞춰서 입잖아요. 그리고 교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복과 교복을 입고 있으면 어느 태권도장에 다니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사실 이 옷을 입고 있는 순간 이 사람은 어느 도장에 다니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도복이나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누구보다 정직하고 부지런해서 누가 봐도 선하고 지혜로운 학생이 되면 나는 교복을 입은 한 사람, 나는 도복을 입은 한 사람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와, 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괜찮구나. 와, 저 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바르구나. 이러면서 학교의 이미지나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다음은 예의를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공경, 존중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예로서는요,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연장 등에 갈 때 옷차림, 그리고 강연이나 발표를 할 때의 옷차림입니다. 장례식장은 굉장히 슬픈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어두운 색을 입습니다. 보통 많이 검은색을 입지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갈 때는 최대한 깔끔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입고 가서 멋지게 축하를 해드리죠. 그리고 강연이나 발표를 할 때도 우리가 막 운동복을 입고 가서 하진 않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고 가서 듣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서 듣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옷의 종류, 색깔, 디자인 등을 선택하여 자신의 이미지와 개성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좋아서 고른 모든 옷들은 다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죠. 한 번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학생들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도장을 다니거나 같은 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비슷한 옷, 똑같은 옷을 간혹 입기도 하지만 보통은 똑같은 옷을 입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좋아하는 색깔과 디자인들은 굉장히 고유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옷의 다양한 기능을 이제 말할 수 있겠나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공부했죠? 맞습니다. 오늘은 옷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옷의 기능들 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공부할 것을 잘 공부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잘 살펴보시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입은 옷으로 여러분의 대답이 맞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속옷을 입고 있어요. 속옷은 청결 유지를 위해서 입고 있죠. 선생님의 땀이나 이런 분비물들을 잘 흡수해줘서 선생님들이 더 청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은 이제 직장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처럼 옷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할 때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고 그 격식을 차리고 여러분 학생과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예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정장으로 입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이제 바지보다는 치마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치마 입고 있는데 치마를 많이 입고 남색이나 검정색 계통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의 이제 개인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옷이 딱 하나의 기능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 표현과 보호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딱 하나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었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